반갑습니다. 수업을 맡고 있는 주상민입니다. 자, 제 8주차 강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은 6주차 강의가 소개된 시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주말에 찍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7주차 강의가 소개가 되겠네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까지의 지금 학교로부터의 어떤 공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8주차 강의를 볼 시점이 되면 또 그동안 또 새로운 또 공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지금 저는 현재 시점 4월 26일의 시점을 지금 마우스 지금 빙글빙글 돌리는 거 보이나요? 4월 26일에 일단 시점으로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뭐 혹시 그 중간중간에 또 다시 뭔가 변화가 있으면 제가 어차피 백석톡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들한테 또 공지를 할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하나의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냐면요. 8주차까지는 적어도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겠죠. 자, 근데 9주차부터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는 지극히 앞으로 하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뭐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왠지 코로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만 않으면 왠지 제 생각에는 한 9주 정도부터는 학교에 등교를 해서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9주차에 대면 수업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여러분들 그 지금 학교로부터 받은 그 공지 중에 하나는 그 1차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적어도 대면 수업을 시작하고 적어도 한 주는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에부터나 가능하다라고 공지를 받았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합리적인 뭐 공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하튼 그러면 왜냐면 바로 1차 직무수행력 평가를 볼 수는 없죠. 적어도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뭐 공지도 하고 뭐 얘기도 나누고 뭐 이런 다음에야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9주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뭐 지금 그래도 적어도 1차 직무수행력 평가는 10주부터나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근데 원래 우리 수업 계획이 이렇잖아요. 애초에 코로나 상황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1차 직무수행력 평가는 원래 7주에 이뤄지는 거였고 원래는,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큐베이스의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앞보를 제작하는 소프트웨어엔 피날레 진도를 나가게끔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원래 계획만 따른다라고 해갖고 자 8주부터는 그냥 피날레 진도를 나가죠 이렇게 해버리면 또 피날레 뭐 잠깐 뭐 좀 하다가 또 갑자기 10주 차쯤 돼갖고 뭐 큐베이스로 1차 직무수행력 평가를 본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큐베이스 어차피 설명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냥 적어도 8주, 이번 지금 동영상 강의 큐베이스로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10주에는 1차 직무수행력 평가가 가능하니까 9주까지도 큐베이스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주 차에 그냥 1차 직무수행력 평가를 보고 나머지 이제 11주부터 15주까지 피날레를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려할 수 있는 것이 이거겠죠. 아니 그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피날레를 애초부터 다루기로 했던 시간이 좀 줄어들면서 저희가 그만큼 뭘 덜 배우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큐베이스를 또 그만큼 더 배우는 거죠. 아, 그리고 저는 더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기 그 피날레로 생각하더라도 절대로 제가 원래 계획했던 진도보다 더 그냥 아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계획했던 내용 모두 다 여러분들한테 다 그냥 그대로 피해보는 일 없이 전달할 겁니다. 그럼 또 이런 걱정을 하는 학생이 있겠죠. 아니 그럼 정해진 시간 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원래 계획보다 적어진 시간 동안 그 피날레를 다 나간다고 하시면 그만큼 저희가 힘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 이렇게 제가 뭐 교육이나 이런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더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원래 진도 나가야 될 분량을 그대로 나갈 겁니다. 단지 뭐
조금 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줄여도 되는 시간들을 그냥 줄이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피해도 아마 특별히 가지 않고 모든 내용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또 이제 큐베이스 진도를 나가고 만약에 9주차에 실제로 진짜 대면 강의가 진행될지를 한번 봐야겠지만 한다고 하면 그때까지도 큐베이스를 나가고 10주차의 1차 직무의 능력 평가를 보는 걸로. 자, 이건 확정된 게 아닙니다. 9주차의 대면 강의가 시작된다라는 가정 아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후라도 얼마든지 변동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을 하나 또 빼먹은 게 있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미 백석톡을 통해서 그동안 지리응답 게시판을 통해서 유추해 봤을 때 왠지 아직까지 큐베이스가 다 설치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학생들만 골라갖고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 톡을 보낸 학생들 중에 절반한테만 답변이 왔어요. 나머지 절반은 아직 답변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은 어차피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보는 학생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큐베이스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되었다 혹은 되었지만 사실상 뭐 잘 안 들어간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저한테 백석톡을 통해서 꼭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한 명씩 여러분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큐베이스가 설치됐나 확인할 수도 없죠.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그냥 여러분들은 아유 뭐 나중에 설치하면 언젠가 되겠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 1차 직무에서 능력평가 볼 때쯤 돼갖고 다른 학생들은 다 복습했는데 나만 뭐 복습할 시간이 얼마 없네. 뭐 그나마 이제 대면 수업 한 주는 하고 하니까 뭐 학교의 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쳐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래저래 학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손해이기 때문에 꼭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맡고 있는 클래스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경우에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뭐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을 일단 들어갈게요. 오늘 처음 할 거는 다른 가상악기도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할리언 소닉 SE만 사용했었죠. 다른 가상악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단 열어만 보자입니다. 자, 우리 항상 가상악기 할 때 어떻게 했었죠? 여기 트랙 리스트에서 오른클릭. 그래서 Add Instrument 트랙을 했었습니다. 자, 이건 저기 인스트루먼트. 여기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가상악기를 고르는 거죠. 요 조그마 화살표 누를 필요 없습니다. 클릭을 하면 목록이 뜹니다. 자, 여기 목록이 여러 개가 뜨는데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이 목록이랑 다를 겁니다. 자, 드럼의 그루브 여기 조그만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작은 게 하위 항목이 떠요. 자, 그루브 에이전트 SE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더의 리얼 기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없어요. 신스의 할리언 소닉 SE와 프롤로그는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툰트랙의 이지 드러머는 여러분들한테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있는 걸로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는 늘 뭘로만 했죠? 할리언 소닉 SE만 썼었죠. 자, 이번에 한번 드럼에 여기 클릭을 해갖고 그루브 에이전트 SE를 클릭을 해보죠. 하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루브 에이전트 SE는 드럼 가상악기예요. 자, 아무리 여기 눌러봐야 소리 안 납니다. 자, 프리셋을 골라줘야 되는데 자, 제가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는데 보이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해봅니다. 그럼 수많은 프리셋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요거 한번 골라볼까요? 여러분들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뭐 N나 합킷이라고 되는 거 한번 눌러볼까요?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뭔가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불러졌죠. 그리고 뭔가 글자가 바뀌어졌죠. 자, 화면이 자, 킥 소리 제대로 나나요? 예. 스네어 소리 제대로 나나요? 뭐 클랩 소리 나나요? 하이햇 소리 나나요? 예. 이렇게 드럼 가상악기. 여기서 말하는 드럼이라는 거는 전자 드럼, 뭐 어쿠스틱 드럼 다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소리 골라볼까요? 여기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데 프리셋에서 그 아래 거 아까 뭐 뱅어 CD라는 거 한번 불러드리고 볼까요? 더블 클릭. 또 이렇게 로딩이 되고 또 다른 드럼 소리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루브 에이전트 SE라는 가상악기는 이렇게 드럼 소리를 내는 가상악기입니다. 다른 악기 소리는 없어요. 그냥 드럼 소리만 나요.
자, 지금은 다른 가상악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거지, 이 다른 가상악기를 자 분석해 봅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 한번 여기서 오른 클릭을 해보죠. Add Instrument Track. 그러면 아까 그루브 에이전트 SE가 아니라 여기 신스의 프롤로그라는 건 여러분들도 있다고 그랬죠. 프롤로그. 그리고 Add 트랙을 하면 이렇게 또 열립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셋에 여기서 골라 써도 되고요. 이거는 완전히 전자음만 내는 전자음 가상악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가상악기를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이거 마칠게요. 그냥 다른 가상악기를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다른 가상악기를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뭐 그걸 분석해 보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화면은 저랑 다르다고 그랬죠. 자, 드럼. 그루브 에이전트 SE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리얼 기타는 없을 겁니다. 할리온 소닉 SE 있을 겁니다. 프롤로그 있을 겁니다. 이지 드럼은 여러분들한테 없을 겁니다. 나왔죠. 자, 그럼 마침 화면 잘 됐네요. 왜 교수님 화면에는 몇 개가 더 있죠? 이건 제가 따로 이걸 구입해서 설치를 해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작업을 하다가 나 요런 가상악기 참 소리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따로 돈 주고 구입을 해갖고 설치를 하면 여기 이렇게 목록에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더 목록에 뜨는 걸 그만큼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게 또 자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를 한번 얘기를 뭐 그런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오늘의 쭉 핵심적인 주제도 아닐 뿐더러 뭐 그것만 얘기하다가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응답 게시판에서 뭐 그냥 몇 마디로 주고받으면서 답변하기에도 좀 어려울 정도로 분량이 많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가상악기를 뭐 더 다른 가상악기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냐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서 대면 수업 때 만나서 그럴 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다른 가상악기를 쓸 때는 그냥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 목록에서 고르기만 하면 돼요. 제대로 설치가 됐다라는 가정 아래서는요. 뭔가 설치를 했는데 그 목록에 안 나와요. 그럼 뭔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겁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은 여기서만 마치고 또 다른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은 또 새로운 기능에 들어가 볼게요.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들은 몇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이제 이걸 왜 사용하는 거냐? 우리가 어떤 악기의 어떤 연주 주법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얼마나 강약을 세게 치느냐, 약하게 치느냐, 뭐 그런 정도밖에 안 했죠. 길이를 느리거나 줄이거나 뭐 그런 정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컨트롤 기능 중에서 익스프레션이라는 기능을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냥 일단 따라해보죠. 그럼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 트랙 리스트에서 오른 클릭을 합니다. Add Instrument Track. 우리 늘 사용하던 거 뭐였죠? 할리온 소닉 SE를 고릅니다. 할리온 소닉 SE. 자, 그리고 Add 트랙 해서 더.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슬롯에 여기 조그만 화살표 눌러서, 자, 검색창에다가 그냥 스트링스라고 한번 쳐볼까요? 스트링스. STRINGS. 이제 여러분들이랑 목록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스트링스라고 한번 쳐보죠. 조금 아까 제가 뭘 잘못 눌렀나봐요. 그래갖고 뭐 다른 창이 떴는데 그건 무시해도 좋습니다. 자, 스트링스. 스트링스라고 되는 것 중에서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나요? 자, 이거 찾았나요? GM049 스트링 앙상블 1 이런 거 있죠? GM049 스트링 앙상블 1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이 창은 닫아버려도 되고요. X 눌러서 닫고 이것도 X 눌러서 닫아버립니다. 자, 도화지 그려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면 그냥 첫 마디 클릭하고 옆으로 쭉 잡아당겨서 도화지를 그리고 손을 띄면 되죠. 그럼 이렇게 도화지가 그려졌죠. 자,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무 악상이나 찍어도 돼요. 근데 길이를 좀 길게 해보죠. 자, 저는 그냥 뭐 도미솔을 해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찍진 않지만 도 한 마디 분량 동안에 도, 미. 지금은 어떤 음을 찍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볼까요? 저는 그냥 도미솔, 도파라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도파라. 자, 이거 플레이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기능은 익스프레션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이걸 하느니 말로 하느니 듣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자, 지금 아래 벨로서티를 그리는 이 창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이 창이 안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래 우리 벨로서티 입력했을 때 창이 필요한데 그 창이 안 보이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나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 클릭을 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 클릭을 하고, 그럼 여기 쭉 보다 보면 맨 아래 크리에이트 컨트롤러 레일이라는 게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런 게 떠요. 지금은 벨로서티 기본적으로 강약이 입력되게 나올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걸 바꿔본 적이 없죠. 자, 오늘 이거 처음 바꿔보는 거예요. 아무 음이나 찍어도 되는데 길이가 긴 걸로 찍으세요. 그냥 이렇게 짧게 이런 거 찍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 음이나 찍어도 되는데 길이가 길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다시 지우겠습니다. 높아지면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벨로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그만 화살표 있죠, 여기 숨어있는 거.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CC11번 컨티뉴어스 컨트롤러의 약자인데, 여하튼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CC11번 익스프레션이라고 했죠. 이걸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우리가 그림을 그냥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원래 처음에 그냥 플레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됐었죠? 잠깐만요. 저는 요 창을 띄는 건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지금 노트북으로 촬영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숫자판, 제 노트북에는 숫자판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판 단축키를 그냥 쓰면 그만인 게, 그게 없으니까 전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조그만 요 트랜스포트 패널이라고 부르는 걸 부른 거니까, 저거 뭐지? 교수님 화면에 뭐 이상하게 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 전혀 안 중요해요.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원래 소리가 이렇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원래 소리가 이래요. 자, 근데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도 그림을 뭔가 그리려면, 이 그림을 그린다라기보다 입력을 하려면 당연히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야 된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쳐보죠. 어떻게 들려지나 보세요. 예, 실제로 이렇게 그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소리가 요거 그린 대로 음량이 짠 이렇게 바뀌죠. 예, 여러분들은 뭔가 느껴지는 거 없나요? 현악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 현악기를 연주한다고 쳐보죠. 그냥 짠 이렇게 연주 안 하죠. 그 바이올린 이렇게 보잉할 때 힘을 또 줬다 뺐다 해가면서 딴 뭐 이렇게 연주할 수도 있고, 연주하는 사람 마음이고요. 만약에 그런 걸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볼륨을 그려주는 거예요. 연주되는 볼륨. 제가 이거는 뭐 지금 마우스로 대충 그려야 돼갖고 지금 이게 좀 쉽지 않은데요. 좀 템포를 느리게 해볼까요? 전 지금 들어보지도 못해요. 지금 제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지금 수업을 하는 겁니다. 저 지금 동영상 촬영할 때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소리가 정확히 들려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지금 대충 엉성하게 그려갖고 아마 엉성하게 나올 겁니다, 소리도. 근데 여하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따라라 뭐 요렇게 연주, 이걸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러죠. 이 주법의 이름도 익스프레션이고, 쉽게 얘기하면 저거예요. 점점 뭐 여리게가 될 수도 있고 점점 세게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때에 따라서는 그거를 강약으로 점점 세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점점 여리게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렇게 강약이 아닌 한음이 지속되는 순간 어떤 음량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주법에서는 이렇게 익스프레션으로 이걸 표현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자, 다시 지워볼게요. 요 숫자를 한번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는 요 부분의 숫자를 잘 보세요. 제가 이 화살표 값을 제일 아래로 내리면, 자, 이거 좀 옆으로 치워볼게요. 화살표 값을 제일 아래로 내리면 당연히 이 0이 되는 거고, 제일 위로 올리면 얼마가 되죠? 127이 됩니다. 컴퓨터 음악은 항상 128 단계라고 그랬죠. 0부터 127 혹은 1부터 128. 자, 익스프레션이라는 건 최저값일 때가 0이고 최대값일 때가 128이에요. 자, 그냥 음악적인 거 계산 안 하고 단순하게 그냥 키웠다가 줄였습니다. 그러면 볼륨 변화를 한번 보죠. 나중에 이만큼 와서는 사그라들겠죠. 아무 소리도 안 날 겁니다. 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볼륨 조절.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될 게, 이 밖에서 볼륨 조절하는 기능 저번 주에 배웠죠? 이 볼륨 조절이 아니에요.
자,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서의 볼륨 조절은 지금 악기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요 악기와 요 악기, 요 악기와 요 악기, 이 악기들 간의 볼륨 균형을 잡을 땐 요걸로 조절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의 볼륨 조절은 다른 악기들 간의 볼륨 균형을 맞추려고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한 악기 내에서 연주 주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게 익스프레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익스프레션은 제가 뭐라 그랬죠? 최고 값일 때가 128이라고 그랬죠? 실제 128일 때 요 제가 128 값을 찍은 거예요. 요 120 이건 지금 앞에는 0이고 여기선 128이 되는 거죠. 한번 틀어볼까요? 갑자기 소리 확 나겠죠. 자, 128일 때의 실제 볼륨은 얼마냐면요. 우리가 트랙에서 설정한 요 볼륨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음량을 키워봤자 절대로 요 트랙에서 정해놓은 볼륨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 한도 내에서만 볼륨이 조절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볼륨을 확 올렸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다른 악기보다 소리가 확 커졌다 확 줄어들었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볼륨은 여기서 조절하는 거지. 다시 얘기합니다. 다른 악기들 간의 음량 균형은 여기에서 조절, 요 볼륨으로 한 악기 내에서의 음량 균형은 익스프레션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Alt키를 누르고 입력을 한다고 그랬죠. 잘못 그렸다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Alt키를 손에서 떼면은 자동으로 선택 버튼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올가미를 쭉 씌워요. 그럼 선택이 됐죠. 델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리면 돼요. 그리고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 저는 되게 부드럽게 그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려져요? 자, 큐베이스는 항상 자동 정렬 기능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자동 정렬 기능 스냅 버튼이 켜져 있고 지금 자동 정렬 단위가 16분음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 값도 16분음표 간격으로 찍히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4분음표였다라고 쳐보죠. 자동 정렬 단위가. 그러면 4분음표 간격, 지금은 이게 오류가 먹어요. 큐베이스에 계속까지 고쳐지지 않은 오류인데 지금 4분음표로 봤으면 바로 4분음표로 됐어야 되는데 아예 싹 지워버리고 다시 그려볼게요. 어떻게 변하나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돼요. 4분음표 간격으로만 새겨집니다. 저는 되게 부드러운 곡선이 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제일 뭐 그냥 단순한 방법은 이겠죠. 자동 정렬 기능 요 제가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고는 요 스냅 버튼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 미세하게 조절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데이터 값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그냥 여기서 그럴 때는 뭐 64분음표, 128분음표 정도로 놔두고 입력을 합니다. 64분음표 정도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오류 같은데요. 제대로 지금 안 먹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64분음표가 한 이 정도 간격인가 인가 보군요. 예. 키워 보니까요. 여하튼 저는 그런 식으로 64분음표 뭐 128 자동 정렬 기능을 결국은 안 켰었군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자, 켜놓고 64분음표 정도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군요. 지금 워낙 화면을 지금 제가 확대해놔서 그렇지. 자, 여하튼 저는 64분음표 정도로 놓고 보통은 그립니다. 자동 정렬 기능은 어지간해선 잘 안 꺼요. 예. 이건 그냥 제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고. 여튼 익스프레션으로 이렇게 악기들의 연주 주법 같은 경우를 저는 지금 되게 잘못 그린 거예요. 지금 대충 그리느라고. 실제 저 이거 음악 작업할 때는 굉장히 정성 들여서 그립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마우스도 좋은 걸 쓰고요. 자, 여튼 지금은 이런 효과만 난다는 걸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중음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기 중에서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수 있는 악기 뭐가 있을까요? 자, 피아노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이 기능을 사용해서 표현이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들이 피아노 연주하는데 도레미파미레미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봤나요? 없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올겐은 가능도 할 수도 있어요. 올겐에는 볼륨 페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올겐 계열들은. 자, 그냥 기타랑 전기 기타랑 전기 베이스는 근본적으로 완벽히 동일한 악기이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만 봤을 때는 전기 기타 전기 베이스는 이렇게 익스프레션 주법을 사용해 갖고 주법이라기보단 익스프레션 기능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연주 주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뭐 전기 기타에서 뭐 볼륨 주법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사실상 여하튼 이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뭐 볼륨 주법을 표현하거나 이런 거 잘 안 해요. 여하튼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드럼에서
익스프레션 이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할 일이 있을까요? 뭐 둥, 딱, 딱 이러지 않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드럼에서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죠. 우리 오케스트라 같은 악기들. 자, 오케스트라 악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죠. 현악기군, 목관악기군, 금관악기군, 타악기군으로 나눠집니다. 타악기군에서 이거 사용할 악기가 없죠. 예, 제 지금 일단 기억나는 걸로 비브라폰이었나 뭐나 이런 게 여하튼 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 현악기 지금 본대로 있죠. 가능하죠. 익스프레션 사용할 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영화음악 같은 거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거 엄청나게 잘 그려야 돼요. 늘 많이 그리고 있고. 자, 그리고 목관악기나 금관악기나 뭐 구조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뭐 그냥 단순 구조로만 다르지 그냥 불어서 소리 내는 방식은 똑같잖아요. 여하튼 목관악기나 금관악기 이렇게 표현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 미레파레미라는 프레즈가 있다고 쳐보죠. 그냥 미레파레미 이렇게 불지 않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다 표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판단해서 요 익스프레션을 상황에 맞게 그려줘야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요 악상 다음에 요 악상이 온다고 쳐보죠. 제가 만약에 볼륨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렸어요. 지금 얼마나 예쁘게 잘 그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문제는 익스프레션 최대 값일 때가 원래 볼륨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이고 요 밖에서 설정한 볼륨 값이라고요. 자, 근데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보죠. 여기까지는 뭐 걸린 대로 소리 잘 나오겠죠? 자, 문제는 이음표도 소리가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느냐? 항상 이 컨트롤 기능을 그릴 때는 맨 마지막 값이 이 이후로 오는 모든 음표들에 대해서 영향을 다 미친다라는 거예요. 요 음표들한테는 이 익스프레션의 영향을 받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 음표들이 오기 전에 최대값인 128을 그려주면 됩니다. 왜 128을 그려주죠? 128이요 봤자 그 볼륨이 원래 우리가 설정한 볼륨 값이니까요. 자, 항상 여러분들이 컨트롤 기능을 사용할 때는 마지막 값이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음표들한테 영향을 다 미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그리고 항상 최대값 이 익스프레션에 영향을 미치기 싫은 그 다음 음표들한테는 이렇게 최대값을 찍어준다라는 거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건 참고로 하나 얘기하지만 익스프레션 페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아까 익스프레션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막 그렸었죠. 물결 치듯이.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연주할 때는 이렇게 발로 밟아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연을 해야 된다? 그럼 저기서 그때 그림 그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발로 밟아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저렴한 건반에는 그게 없는데 어지간한 건반의 뒤에 보면은 익스프레션 페달이라는 거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을 겁니다. 익스프레션 단자가 있어요. 거기 마치 여러분들 뭐 기타 치는 사람은 뭐야 저거 뭐 볼륨 페달 하냐 와우 페달 하냐 그럴 텐데 볼륨 페달이랑 와우 페달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얘네는 익스프레션 페달이라는 겁니다. 소리를 직접 통과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페달을 통해서. 물론 실제 원리는 볼륨 페달, 익스프레션 페달이라고 해봤자 뭐 그 안에 그냥 가변정이 있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익스프레션도 되고 볼륨 페달도 되고 다 되는 거 이렇게 페달도 있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그냥 그런 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익스프레션 페달은 마치 이렇게 볼륨 페달처럼 생겼습니다. 뭐 실제로도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인데 두 개 기능 다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하튼 여러분들 이거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은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땐 건반 치는 여러분들이 저는 피아노만 칠 거예요. 저는 피아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다룰 겁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밴드에서 건반도 칠 거예요. 신디사이저 뭐 이런 것도 칠 거예요 하면 솔직히 익스프레션 페달은 그냥 필수예요. 이건 그냥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게 아니라 그냥 건반 치는 사람이면 사실은 당연히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스테인 페달처럼요. 자, 이걸 밟아서 아까 밟으면서 우리가 그랬던 뭐 이런 걸 다 발로 조절합니다. 공연 때 이런 걸로 스트링 같은 걸 표현하든지 뭐 다른 악기를 뭔가 표현하든지 여하튼 그렇게 한 악기의 음량의 변화를 표현할 때는 익스프레션 페달로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사실은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건반을 쳐서 악상을 입력하는 건 안 했잖아요. 거꾸로 건반에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발로 밟아가면서 익스프레션을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녹음하면은 아까 거기 지금은 제가 지워버렸지만 거기 CC11번 익스프레션이라는 거기에 그게 그려질 겁니다. 자동으로.